아니 노무현 파리를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이준석과 노무현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람입니다. 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참 비판을 많이 하고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시대읽기라는 칼럼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다가 우리 집에 짱돌이 막 날라오고도 했는데 뭐 어떻든 이준석과 노무현은 이미지부터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고졸 출신으로 문자 그대로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평생을 행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받았다는 그 어떤 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예. 또 이제 사실은 그 같은 패밀리처럼 느껴지고 있던 그 태광 실업로부터 이제 뭐 시계 같은 걸 받았다 이러니까 시계 받은 적이 없다, 시계를 망치로 가지고 부숴버렸다, 온갖 소문이 막 돌았는데 예. 이분은 그걸 부끄러워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평생을, 물론 그분이 실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25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가 다 실패해서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예. 그래서 막판에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다. 이 부분을 늘 그때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이준석은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모든 게. 이 평소에 살아온 이력들을 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든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약간 예. 제가 변을 해보자면 예.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게 내가 소수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번 대선 승리도 이준석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고 본인은 주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의 과거 어떤 흠결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본인을 우선 클린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노무현을 팔아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든 예. 지금 그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그 시급한 문제는 그일 거예요. 이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엄청난 빚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선은 그렇습니다.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어도 20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5%를 받지 못하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저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합치자 예. 하는 말을 할 때는 뭐 수도 없이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앞으로 전화를 차단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 저 변호사님, 그 말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다라는 취지로 투표용지에는 이준석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금 24일까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정상, 그러니까. 예, 일정상 그 투표용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에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만약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제 각 투표장마다 이준석은 사퇴했습니다 하는 또 페이퍼를 붙여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어쨌든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선거 비용이에요. 이 선거 비용 문제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 그건 적어도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도 아니다. 진짜로 그런 소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당권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내가 여성 혐오를 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과거 댓글을 옮겨왔을 뿐이고 그마저도 순화한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후보 측 가족에 대한 검증이었다는 건데, 사과보다는 김대현 평론가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뭐 사과를 한 거죠. 어제도 사과를 했고 또 오늘도
사과한다, 진심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 표현만 그런데 5번쯤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 어떻게 전달되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그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지난번 선거 토론회에서 있었던 그 반응은 굉장히 쇼킹했다, 충격적이다, 이건 과했다, 이건 뭐 아주 일반적인 평가였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사과는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사과한 이후에 다시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반성과 사과가 느껴지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주장했던 바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 예를 들면 지난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성범죄 발언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거기서 나오는 성혐오성 발언을 갖다가 전달을 했고, 그것이 성혐오인지 아닌지를 진보 진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권을 강조해온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보는 과정, 그걸 통해서 자기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그냥 깔끔한 사과를 했으면 아주 클리어되거나 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난을 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이미 엎질러 준 물이고, 검증을 하겠다는 목적 달성, 그리고 그 명분을 계속 지키는 것이 이번 선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에 내부적인 그 어떤 총의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준석 실언을 했고 또 사과했고 또 진심을 전달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피할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관련돼서 그 아들이 저질렀던 상습 도박과 또 성적 음란 패설을 온라인상에 전시한 이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선거 본투표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몰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때 또 국민들이 그렇게 몰려서 하는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까? 저는 오히려 만약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준석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선제적으로 아들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스텝이 꼬이는 게, 예. 이준석의 발언을 가지고 맥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물어봤더니 여성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남성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맥락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적인 혐오 발언에 거기에 여성을 갖다 놓든지 남성을 갖다 놓든지 그 성적 혐오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스스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나은 후보라고 본인이 자임한다면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불똥이 튈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 내놓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과도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박창원 교수의 선택이었다.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홍준표 당시 얘기하면서 춘향이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후보 가족을 검증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이 얘기가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이제 결과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500만 원의 벌금, 즉 법적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 지난 3년 전에 사과도 했고 법적 처벌도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했다고 추정되긴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 아들이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글의 일부를 가져와서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처럼 검증된 것처럼, 자, 뭐 검증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준석 후보가 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굳이 대상이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왜 바꿨느냐?
가정법이라고 했지만 예. 뭐 검증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굳이 여성으로 바꾼 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호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박창환 교수께서는 그 글을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는 것도 불확실한 면이 있고 네. 두 번째 썼다고 인정할지라도 이준석 후보는 그 댓글에 다른 표현으로 본인이 다른 표현을 덧붙였다. 그렇죠. 아니, 그대로 옮긴 게 그것은 아니라. 덧붙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별 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폭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가 과거에도 뭐 수많은 정말 혐오 범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다른 혐오 범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성에게 대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 권영국 후보에게 모 후보의 아들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후보님이나 후보님 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범죄 맞죠? 자, 돌 던지세요. 돌 안 던지면 당신도 공범이고 당신의 당도 공범이에요. 마치 6.25 때, 소위 방공 포로나 이런 사람들한테 김일성 XSX기 하면, 못하면 넌 빨갱이자고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분법이고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예. 그 전후 맥락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유권자에 대한 존중과 정치의 어떤 그 격조, 이것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그걸 갖다가 굳이 여성으로 바꿔서 그 폭력의 어떤 그 묘사를 그대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사과한 거는 듣기에 불편하셨다면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사실이냐. 두 번째, 왜 굳이 여성으로 바꿔서 가정법으로 질문을 했느냐. 세 번째,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돌 못 던지면은 다 니들 공범이에요라고 얘기하는 특유의 이분법적인 갈라치기 논법 아니냐. 이 세 가지 다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했다. 그 불편함의 내용, 무엇이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공감을 하고 그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준석 후보의 태도, 그 혐오 발언을 방송에 적절치 않은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아들,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 아들이 검찰에서 기소된 그 공소장을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보면 그 글귀는 읽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읽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이거를 쓴 사람이 이동호가 아닐 수도 있고 이동호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애매한 그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약식 명령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벌금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 이걸 다 인정한 겁니다. 통칭해서. 그래서 약식 명령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이동호 씨가 이재명의 아들이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정식 재판을 회부해달라. 내가 아닌 것 인정할 수 있는 거 인정한 거 내가 구분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어졌으면 그럼 더 지금의 주장이 맞죠.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확대되는 걸 최소화한 거죠. 더군다나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어떤 큰 권력이 뭘 받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거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사단을 만들 때 이재명이라는 분의 위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국회의원이었고 경기도지사였고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에서 누가 봐도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조용히 그냥 넘어가, 야 다 받아들여 라고 해서 다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동호 씨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자를 남자로 썼다는데 이게 방송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호 씨가 언급한 내용 중에 니은 니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보면 그거 칭한 상대가 여성을 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앞에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이준석은 잘못했다. 난 여성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바로 잡겠다. 남성으로 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였다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호 씨가 범한 성범죄적 발언, 음담 패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를 상대로 해서 그런 음담 패설을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마지막 본질에 좀 발언 충실했으면 맞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이동호 씨를 우리가 뭐 검증하고 뭐 필요하면 가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데 거예요. 이미 법적인 처벌이 끝난 사항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일단 둘째 치고 3년 전 대선 당시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당시 이준석 후보가 그럼 안 된다. 선거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대한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치의 격조,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존중. 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품격을 낮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대선 후보가 돼서 15% 될 것 같아. 뭔가 한번 크게 지르고 싶어. 그래서 3년 전에 이미 사과도 하고 법적인 처벌도 끝났고 후보자 본인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도 확실치도 않은 문제인데 그걸 굳이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마치 상상이 되게끔 이야기를 했어야 됐냐. 물론 뭐 그거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토론회에서 안 하고요. 당에서 기자회견 했어도 됐어요. 이준석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온 국민 귀에다가 그 단어를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3년 전 이준석 후보가 했던 얘기, 정치의 격조, 유권자에 대한 존중 이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불똥 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하고 박창원 교수께서는 국민을 화나게 했고 또 상대 후보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